봅시다. 자, 그 밑에 4번 한번 봐봐요. 4번이 뭐 나옵니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지요. 자, 수용 한번 볼게요. 수용. 여기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보상금 같은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해서 뭡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뭡니까? 수용이잖아요. 수용인데, 이건 법률의 규정이니까 언제 취득합니까? 수용한 날에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한다? 수용한 날에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한 날이니까 뭡니까?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하지요. 근데 처분할 때 있죠.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여기 미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자, 취득할 때는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자, 두 번째. 자, 수용은요. 이거 공법에 나오더라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할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예요. 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할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민간도 있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회사 같은 경우도 수용할 수 있죠. 그때는 뭡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두 개 나눴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 할 때는 무슨 등기고? 촉탁 등기고,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수용은 주로 누가 개입돼요? 관공서 등이 개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은 주로 관공서 등이 개입되니까 가짜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있지요.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하고. 그 책에 다 있습니다. 하고 1번, 2번. 2번에 보면 관공서가 기업자 하는 말 있죠. 기업자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기업자가 뭐라고? 사업시행자.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세 번째 줄 줄 거예요. 단,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 있지요. 그 다음 5번 한번 봐요. 권리취득 효력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시지요. 수용 뭐라고? 개시시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따라서 수용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근데 처분할 때는 뭡니까? 등기를 요하지요. 무슨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리고 4번 별표시예요. 4번 별표시예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고요. 자, 여기에 2번 A가 가압류를 해놓고 3번 B가 가처분을 해놓고 4번 C가 가압류를 해놓고 5번 D가 가처분을 해놓고 6번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1번 F 명의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고, 자, 2번 EFG 명의로 저당권 등기되었어요. 자, 여기에 수용을 합니다. 여기에 수용을 해요. 그럼 요거는 수용일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고, 요거는 수용일 전이다, 후다? 후지요. 그럼 요걸 요렇게 해봅시다. 이걸 시험 잘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우면은요, 이게 머리에 지가 납니다. 이게 다들 외우지도 못하고. 자,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면 수용을 하지요, 원칙은 수용을 하면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지요.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수용일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무슨 말소예요? 다 직권 말소예요. 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런데 직권 말소 안 되는 걸 요걸 해봅시다.
한다 했는데, 첫 번째,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요거는 직권말소되죠. 수용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뭡니까? 이 수용할 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 있어야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등기는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두 번째,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는요, 이후면은 무슨 말소 해야 돼요? 직권말소 해야 되죠. 그럼 단서가 뭡니까? 아버지 사망일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예요. 수용일 전일 때는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세 번째, 이거는 외울 필요 없죠. 그 부동산에 위하여, 외워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무슨 등기다? 지역권 등기와 네 번째 뭡니까? 요거는 외울 필요 없죠. 책에 요거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하는 권리니까 직권말소 안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뭡니까? 이게 있어야 등기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말소 한다? 직권말소. 이렇게 해요. 책에 다 있잖아, 그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이 무슨 등기예요? 유정이지요. 자, 유정도 시험 잘 나오는데, 유정은 뭡니까?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무상으로 주는 무슨 행위다? 상대방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7번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요거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기 봐요.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상가가 있어요. 자,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 유정자가 있습니다. 자, 유정자가 있고, 이거 전부 다 주는 것은 무슨 유정이에요? 포괄유정이지요. 근데 상가만 주는 것은 무슨 유정? 특정 유정이지요. 내 주거든 상가만 뭡니까? 준다. 무슨 유정? 특정 유정입니다. 자, 그런데 내재 유정자가 있죠. 유언으로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모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카이스트에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고아원에 주겠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3분의 1 주는 거 있지요. 요거는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입니다. 왜 포괄이냐 볼게요. 이건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입니다. 특정 유정 아니에요. 자, 전체 뭐라고?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입니다. 자, 그럼 포괄 유정인데 요 받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수정자라 하지요. 수정자고. 그래 물어볼게요. 시아버지가요, 불러 모아놓고 이 재산 3분의 1을요 가이스트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며느리나 자식들이 뜻에 찬성할 확률이 많아요? 반대할 확률이 많아요? 속으로는 반대할 확률이 많지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유언이 잘 집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유언을 잘 집행한 사람이 뭡니까? 유언 집행자예요. 자, 무슨 집행자? 근데 상속인이 아버지 뜻에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도 유언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됐고. 그러면 이때 포괄 유정입니다. 요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해요? 유정자 사망 시입니다. 언제 취득한다?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해요.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돼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되지요. 이해됐어요? 자, 포괄유정 언제 취득한다? 사망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된다? 이전 등기 돼야 되지요. 근데 특정 유정은 다릅니다. 자, 특정 유정 한번 봐요. 특정 유정 다른데, 여기 봐요. 이렇게 상감아 주는 것이 무슨 유정이다? 특정 유정이죠.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하면요.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자, 언제 취득한다?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됐을 때, 소유권 무슨 등기됐을 때, 이전 등기됐을 때 취득합니다. 알겠어요? 자, 포괄유정 언제 취득하고? 사망시. 특정유정은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됐을 때, 소유권 뭐라고? 이전 등기됐을 때 취득합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다른 점인데 지금부터 공통점 볼게요. 요 공통점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공통점은요. 요 특정유정, 포괄유정 불문하고 있죠. 불문하고 둘 다 요 등기할 때 있죠. 요 등기할 때. 요거는 취득할 때, 처분할 때 등기고 요거는 취득할 때 등기죠. 요건 처분 등기요, 취득 등기입니다. 등기할 때는 둘 다 있죠. 둘 다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둘 다 상속하고 등기한다. 그냥 바로 등기한다. 바로 등기예요. 둘 다 상속 등기 안 거칩니다. 그리고 둘 다 있죠. 둘 다 누가 신청하냐면 둘 다 합니다. 둘 다는 말은 특정유정 포괄유정이에요. 둘 다 유언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한다? 공동신청입니다. 둘 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고, 공동신청이니까 뭡니까? 유정자에 뭘 넣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자, 유정자에 뭘 넣어준다? 등기필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됐고. 자, 됐고.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아까 제가 상속할 때 있지요. 상속은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 등기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지. 근데 포괄유정 이거는 별 연관관계가 없죠. 없으니까 뭡니까? 이거는 달라요.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뭐라고? 자기 지분만의 무슨 등기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또 잘 봐요. 또 잘 봐요. 자, 요 부동산이요. 미등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은 미등기예요. 자, 미등기일 때는 이거 또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포괄유정이 있지요. 포괄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포괄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바로 보존 등기예요. 근데 특정유정은 다릅니다. 특정유정은요,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책 한번 봅시다. 자, 책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했는 거 볼게요. 자, 47페이지 1번 한번 봐요.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공동신청한다 되어 있죠. 됐어요? 두 번째, 수증자가 수인일 때는 전원이 공동을 하나 각자가, 자, 줄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만 등기된다 했죠. 되고, 3번, 포괄유정은 취득 언제? 사망시 처분 등기지요. 특정유정은 언제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 그 다음에 4번은 유정의 가등기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유정은 효력이 생전 중에 발생해요? 사망 후에 발생해요? 그렇지. 사망 후에 한 가등기는 수리하고 생존 중에 가등기는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망 후에 한 가등기는 수리하고 생전 중에 가등기는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 5번. 자, 5번 하기 전에 6번 한번 봐요. 상속은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넣지 않지요. 근데 유정은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넣어줘야 되지요.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7번 한번 봐요. 7번. 유정의 목적 부동산의 미등기지요. 그럼 포괄유정은 뭐라 해서 방금 했죠. 수증자가 바로 보존 등기한다 했죠. 근데 특정 유정은 바로 보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유언집행자 명의로 보존 등기,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수증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했죠. 됐어요? 자, 됐고 다시 앞 페이지 넘겨볼게요. 앞 페이지에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유정으로 인한 등기가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뭐 한다 돼 있어요? 수리한다 돼 있죠. 자, 유류분이 뭐예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잖아. 아버지가 뭡니까? 전 재산을 장남한테 준다 하더라도 어때? 유류분을 침해했죠. 침해하더라도 일단 등기 신청은 뭐하고 수리해놓고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되지요. 자, 일단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6번. 6번이 무슨 회복 등기예요? 진정 명예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되어 있죠. 그 이전 등기 동합치고 진정 명예복을 위한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전 등기. 자, 봅시다. 자, 간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됐는데 을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있지요. 위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다시 요걸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요. 자, 이때 나중에 갑이 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진정한 권리자라 하고, 병은 뭐예요? 거래 상대방이라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거래 상대방인 병을 보호해요? 진정한 권리자인 갑을 보호해요? 진정한 권리자인 갑을 보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신력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잖아. 그럼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샀지요. 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누구를 보호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슨 적의 부정이다? 공신력 부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2번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3번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갑을 보호하니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안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지요. 소유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요때는 어느 걸 써도 무방해요. 어느 걸 써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말소 등기를 해도 돼요. 자, 말소 등기를 해볼게요. 4번, 2번 소유권 말소 지우고, 5번, 3번 소유권 말소 지우지요. 그럼 누구 돼요? 갖고 되죠. 그럼 등기 몇 번 해요? 2번. 그리고 등기부에 이렇게 흔적도 남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2번 하니까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지요. 번거로우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병에서 갑으로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요런 갑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진정 명의자라고 해요. 그럼 진정 명예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회복 등기는?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자,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4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요. 하고 여기에 있지요. 등기,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등기 원인은 뭐로 적어요? 진정 명의회복으로 적지요. 자, 등기 원인은 뭐로 적는다? 진정 명예회복.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있지요. 요거는요, 기록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매매 같으면 매매 날짜 나오지요. 전세권 설정 같으면 전세권 설정 날짜 나오지요. 그 진정 명예회복 내 땅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 특정한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뭡니까? 점집에 가서 어떻게 돼? 길이를 택할 수도 있고. 그 특정한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인 일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놓고 원칙은 어떻게 하냐 봐요. 갑하고 병이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하고, 그럼 병에 뭘 넣어야 돼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정리해서 넣어줘야 되지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내 땅 내가 찾지요. 내 땅 내가 찾으니까요. 책에 줄 거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이라든지 금비계약서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내 땅 내가 찾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갑이 병 보고 같이 가자 하면은 병이 안 그래도 열받고 있는데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전화기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안 가니까 갑은 뭡니까?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요 확정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해서 갑 앞으로 등기하겠죠. 등기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때 단독 신청할 때 뭐 가지 등기해요?
요 확정 판결문 가지고 게요. 자, 뭐 가지고? 확정 판결문 가지고. 여기 뭡니까? 단독 신청할 때는 여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돼요. 자, 등기 원인을 뭐라고? 증명하는 뭐가 된다? 정보가 됩니다.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뭐가 된다? 정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죠? 그렇게 되고.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예복. A번에 원인일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 내 땅 내가 찾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금인계약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겠지요. 그리고, 자, D번에 인감증명, 공동신청은 인감증명 제출한다 겠지요. 제출한 매도용의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진정 명예복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말소 등기해도 된다 겠지요.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6번. 자, 6번 한번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기판력 하는 거 있죠. 찾으세요? 기판력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합시다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 나와요?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나옵니다. 1사 뭐라고? 부재리. 한 번 받은, 자, 한 번 받은이잖아. 한 번 받은, 여기 다시 제자지요.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받은 판결은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1사 부재리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7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요 사람 있죠. 자, 지금 갑이 병한테요. 이전 소송을 했어요. 이전 소송했습니다. 패소했어요. 그럼 졌다는 거예요. 지면은 다시 말소 소송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이전 소송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 소송에서 지면 말소 소송하고, 지면 이전 소송하고, 지면 말소 소송하고, 지면 이전 소송하고, 죽을 때까지 소송으로 인생을 종칩니다. 자, 알겠지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판결은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전 소송에 지면 말소 소송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자, 무슨 등기예요? 환매권입니다. 자, 환매권도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들으면 어렵지 않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환매권입니다. 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러면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을이 뭐가 돼요? 채권자. 이렇게 되죠. 채무자와 뭐가 된다? 채권자. 이렇게 됩니다. 자, 1억 빌려놓고요. 자,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갑의 건물에다가 무슨 등기해요? 저당권 등기하지요. 그 저당권 등기하면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근데 갑이요, 은행을 이용할 입장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신용도가 좀 나빠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합니까? 돈을 1억 빌려주면서요, 갑한테 너 건물을 나한테 넘기라 해요. 자, 넘기라 합니다. 그럼 요 사람이 뭐가 돼요? 매도인 되고, 자, 요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그럼 을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놓고요, 너가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다시 사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환매입니다.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도인 되고 매수인 됩니다. 그럼 자, 봅시다. 둘 사이에 있지요. 갑하고 을 둘 사이에 환매 특약 계약을 합니다. 환매 특약 계약하고요, 여기에
매매 대금이 얼마냐? 1억. 매매 비용이 한 300 정도 잡읍시다. 비용이란 말은 뭡니까? 등록세, 인지대, 각종 수수료 이런 걸 말합니다. 한 3억 300 잡고 환매 기간 있지요. 3년 잡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법 배웠죠? 부동산은 환매 기간 몇 년 초가 안 돼요? 5년 초가 안 되고 동산은 3년 초가 안 되지요. 자, 일단 5년 초가 안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필요적이고 요거는 기간 나오면 이미 적겠죠. 이미 적이고 적어주고 자, 그래놓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자, 하고 난 뒤에 있죠. 자, 건물을 넘깁니다. 자, 1번 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2번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요. 자, 해놨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요. 자, 몇 년 뒤에 3년 뒤에 값은 을한테 얼마를 갚으면 1억 300을 갚으면 도로 사올 수 있죠. 제 말 이해돼요? 이게 환매입니다. 그럼 환매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자,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계약기간 돼서 어떻게 돼요? 을한테 돈 갖고 도로 사올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봐봐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등기를 해놨는데요. 을 앞으로 등기해놨잖아요. 을이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이거 팔아버려요. 이거 팔아버립니다. 병한테 무슨 등기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요. 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려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00을 갚으려고 가보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병은 뭐라 합니까? 이 병은 중개사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중개사가 한 해 원서 보통 20만씩 내잖아요. 20만. 시험에 되든 떨어지든 간에요. 성인의 비율로 따지면 뭡니까? 이 중개사 시험 때문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지식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아, 정말입니다.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중개사 공부하다 떨어진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알 건 좀 알아요. 뭐라 하냐면, 갑이도로 사오라 하니까 병은 뭐라 합니까? 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고, 너희들은 뭐예요?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미치는 채권 계약이고,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물어요.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갑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가 이긴다 해요. 그럼 네가 이긴다 하면 갑이 병한테 도로 사올 수 있다? 못 사온다? 못 사오잖아.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봐요. 갑이 을한테 넘기면서요. 이때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자, 등기 원인은 뭐라고? 환매, 특약부 매매입니다. 자, 그래 놓고 2의 1 환매, 특약 등기를 하고요. 환매권자는 갑이어야 돼요. 이때 등기 원인이 있죠. 등기 원인은 특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용들이 있죠. 요 세 가지. 요 그대로 집어넣어요. 요 세 가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대로 뭐 했다? 집어넣었어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됐죠? 그대로 집어넣고 난 뒤에. 이래놓고요. 자, 이래놓고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저 을이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 을이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병은 환매권을 알고 들었죠. 알고 샀잖아. 그래, 이때 한번 봅시다. 갑은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00을 갚으러 가보니까 뭡니까? 을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4번 갑이 이렇게 도로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환매 특약은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환매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절차를. 자, 우리가요, 일반적인 매매는 뭡니까?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지요. 환매는 반대예요. 매도인이 도로 사오니까 권리자고 매수인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일반적 반대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예요. 반대고.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 특약 등기는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해요. 자, 동시에 뭐로 한다? 별개의 신청 정보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29조 2항.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2항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돼요. 아닌 때로 각하됩니다. 아닌 때로 각하되고. 자, 그리고 반드시요, 환매권자는 갑이어야 돼요. 갑이 도로 사와야 돼요. 누가 도로 사와야 된다? 갑이 도로 사와야 되니까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고. 또 요거 한번 봐요. 여기 지금 주등기고 여기 부기등기지요. 그러면 주가 각하되면 부기등기도 각하지요. 근데 부기등기가 각하된 데서 주인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주인영향 안 받고.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요, 요것도 원리는 있는데 요 악양이 나와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제출 안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자, 그 다음 또 잘 봐요. 자, 요 사람이 갑이 도로 사오려고 하는데 1억 300이 없어요. 도로 사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어리 청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있죠. 친한 친구 병한테 환매권을 이전해요. 그러면 2의 1의 1 환매권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죠. 또 환매권 변경 등기도 가능해요. 2의 1의 2 환매권 변경 등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뭐를 읽어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환매권 이전 등기나 환매권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환매권 이전 등기나 환매권 변경은 무슨 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의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할 것은요, 요 환매권 변경할 때 있죠. 환매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환매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연장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책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했고요. 자, 거의 다 하고, 1번, 양갈로 1번 읽어보면 돼요. 쫙 다 했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있지요. 2번 별표시에요. 양갈로 2번. 환매 등기에 말소 나오지요. 뭐 찾았어요? 자, 또 뒷페이지 잡는 게 봐요. 뒷페이지에 7번 있죠. 7번. 양갈로 2번하고 7번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내가 설명해 볼게요. 설명하는데 잘 들어봐요. 좀 까다로워요. 잘 들어봐요. 자, 칠판 한번 봐봐. 칠판. 이걸 책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설명을 꼭 들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첫 번째,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행사라 말은 실행이에요. 실행입니다. 자, 여러분, 환매권 행사는요, 이전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로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환매권은 도로 사오는 거지요. 도로 사옵니다. 내가 이분한테 집을 샀지요. 집을 사면 이전 등기한다 해요? 말소 등기한다 해요? 이전 등기한다 하잖아. 그 환매도 결국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니까 이전이다 말소다? 이전입니다. 이전. 말소가 아니고 뭐라고?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뢰에서 3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 되겠어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자, 행사는 이전 등기 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등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간명의로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이전 등기 해놨으면 요 환매 특약 등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받았으니까 없지. 그러면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특약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뭐 가압류나 가처분,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요거는요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인증말소? 공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봐요. 지금 환매특약 해놨죠. 해놓고 난 뒤에 내가 이 건물을 넘길 때는 깨끗한 건물을 넘겼어요. 자, 무슨 건물을? 깨끗한 건물을 넘겼습니다. 넘겨놓고요. 의뢰 채권자가요, 여기에 3번 9월 10일 날 가압류를 해놔요. 또 가처분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에 1번 10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 이렇게 해놔요. 그럼 내가 건물을 가바이 을한테 넘길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중에 몇 년 뒤에 3년 뒤에 도로 사오잖아요. 그럼 간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도로 사올 때는 이걸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은 환매를 알고 들어왔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없애야 되겠죠.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깨끗한 건물을 넘겼는데 다시 도로 사올 때는 뭡니까? 구질구질한 거 뭐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그때는 뭡니까? 갑하고 가압류 채권자, 갑하고 전세권자가 무슨 신청말소다? 공동신청말소입니다. 무슨 신청말소? 공동신청말소예요. 됐고, 두 번째, 요거는 행사일 때고요. 요거는 뭐일 때? 행사일 때고. 자,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됩니다. 자, 행사 뭐라고? 이외의 사유로 무슨 등기 말소다? 환매 특약 등기 말소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환매 특약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이 사람들 계약이 의사문역자예요. 그럼 이거 없애야 되겠죠. 없애고 환매 기간 경과했어요. 기간 경과하면 행사와 관계없죠. 이럴 때는 뭡니까? 역시 환매 특약은 무슨 신청말소다? 공동신청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말소? 공동신청말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구분한다? 행사와 행사가 아닌 경우. 그래서 행사했을 때, 이전 등기했을 때는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환매 특약 등기 후에 이런 등기들 붙었죠. 이걸 나중에 도로 사올 때는 이런 등기 인정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니까 무슨 신청말소? 공동신청말소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 됐고요. 자, 50페이지 볼게요. 50페이지. 자, 8번이 무슨 등기 나와요? 신탁 등기 나오지요. 근데 이거 최근에 우리 출제 경향 보면은요. 옛날에는 환매가 한 번씩 시험 났는데요. 요즘 최근에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 매년요. 신탁이 잘 나와요. 거의 매년. 한 4, 5년 동안 거의 매년 나오더라고요. 신탁이. 신탁은 좀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거의 매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신탁입니다. 자, 신탁 등기인데, 자, 봅시다. 자, 신탁 등기예요. 자, 여기에 있죠. 자, 내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엄마 아파트가 있죠. 여러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엄마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게 낡은 아파트예요.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무슨 프라이드냐? 우리 김혜수가 타짜에 나와서 뭐라 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그래서 나 뭡니까? 엄마 살던 여자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대명사 같이 됐잖아. 안쪽 재건축 안 됐는데. 잠실 7단지하고 비슷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중개사 시험일에 보면은요, 고학력자들도 많아요. 고학력자들도 많고. 근데 내가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도 대구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 내 학교 선배도 있어요. 삼성 SDS 총괄 본부장까지 하고, 똑똑합니다. 위에 선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30명 정도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거의 반에서 1등 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이 중개사 시험 뭡니까? 똑똑하고 경제학과 나오고 법학과 나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될 일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보니까 이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얼만큼 절실한가.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중개사 시장에 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겠다는 동기부여 있지요. 동기부여하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범위가 양이 많으니까요. 그 공부 시간을 뭡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절박감 있잖아요. 절박감. 그거로 인해서 뭡니까? 학교에 당락이 좌우하더라고. 뭐 학교하고 전혀 관계 없더라고 보니까. 약간은 뭐 있겠지만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뭡니까? 지금 봐요. 지금까지는 좀 약간 풀어졌지요. 지금까지는. 쭉 지나가다가. 지금, 근데 봐요. 지금 며칠 남았어요? 125일 남았죠? 지금 약간 더우니까 또 뭡니까?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9월 달쯤 되면 찬바람이 솔솔 불잖아요. 우리 학력고사 칠 때도 마찬가지죠. 찬바람이 솔솔 불 때 뭡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그때는 또 때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요 단계에서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라는 각성을 하고 절박감을 가지고 뭡니까? 공부를 해요. 알겠죠? 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중개사 시험 봐요. 비싼 학원비 내고 또 1년 동안 학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 깨지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여러분 희생 안 해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애들 뒷바라지도 잘 못 해주고 또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가 뭐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또 공부한다고 또 시댁에 소문 다 내놨는데 또 떨어져 봐요, 그거. 자, 봅시다. 알겠죠? 봅시다. 그러니까. 자, 엄마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요, 생업을 제껴놓고 재건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 주민들이 이걸 맡깁니다. 신탁자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신탁자 같은 말인데, 맡는 자가 있을 거예요. 맡는 자가 수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자 위탁 칩시다. 정비사업자한테 맡겨요. 맡기는데,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계약 하겠어요? 신탁 계약 하겠지요. 계약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 보면요, 보존, 설정, 이전 다 할 수 때 됐어요. 다 할 수 때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전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이전입니다. 근데 보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이전이면 어떻게 돼요? 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이지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금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존 설정은 금인 안 받죠? 금인계약서 언제 신고한다? 계약을 운운하는 것을 넘길 때 소유권 이전을 등기할 때 넣습니다. 이때는 금인 안 받습니다. 자, 이래놓고요.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주민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 원인은요, 신탁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여기에 신탁 등기를 하고요. 여기에 수탁자 적어줍니다. 정비사업자 적어주고요. 요 밑에다가 뭘 첨부하느냐면 신탁 원부를 첨부해 줍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 신탁 등기 있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신탁 등기, 요 신탁 등기잖아. 요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지요. 말소는 다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다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그래서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는 다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는 다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봐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신탁 등기 있죠? 요거는 뭡니까? 한매하고 달라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는 같지요. 요거 8월 10일, 8월 10일 동시에 같아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요. 동시에 뭐로 한다?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합니다. 동시에 뭐로 한다?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요. 환매는 뭐라 했어요?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라 했지요. 동시에 뭐라고? 별개의 신청 정보고. 그리고 요 신탁 등기는 내가 주등기를 한다 했지요. 그리고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 말소 있죠. 옛날에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은요, 다릅니다. 요 신탁 등기나 말소 등기는요, 수탁자가,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자,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 아니고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탁 등기 됐죠? 여기 됐습니다. 되면은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보느냐면요, 수탁자로 봅니다. 자, 누구로 본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본다? 수탁자로 봅니다. 자,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본다? 수탁자로 봅니다. 자,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본다? 수탁자로 봅니다. 수탁자로 보는데,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지요.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공사 대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엄마 아빠들 주민들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정비 사업자 명의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는 누구한테 한다? 수탁자한테 해야 돼요. 자, 누구한테 한다? 수탁자한테 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아니에요? 고유재산 아니지요? 신탁의 목적가 있는 재산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수탁자가 여기 2인 이상일 때는요,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자, 재산 소유 관계는 뭐로 본다? 합의로 봐요. 그런데 합의의 뜻이 뭐예요? 지분이 있을 때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요. 그러면, 자, 지분 처분이 제한되지요. 지분 처분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뭡니까? 합의의 뜻은 기록하지만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지분은 기록하지 않지요. 지분 처분이 제한되니까. 제한되고. 그 다음에 요 신탁원부 있죠. 신탁원부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신탁의 목적, 재건축, 수탁자가 잘못했을 때 해임 사유, 또 신탁자의 성명 주소,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이런 걸 적는 것을 뭐라 한다? 신탁원부라 합니다. 이 신탁원부는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영구보관하고 이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의 신탁원부겠어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겠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게 봐요. 신탁자의 성명 주소 다 다르죠. 101호 102호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탁원부가 아니고요. 책에 있습니다. 매 부동산마다 무슨 신탁원부를 작성한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자,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뭘 작성한다?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요. 여기에 신탁된 토지가 있으면 이걸 하필은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왜 하필이 안 되겠어요? 하필은 소유자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01호, 102호 소유자 다 다르겠죠? 하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책 한번 봅시다, 거기. 자, 거기에 보면, 자, 셋째 줄을 봐요. 셋째 줄에. 수탁자가, 자, 50페이지입니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수탁자로 보므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은 수탁자를 상대로 한다. 맞죠? 다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신탁 등기일 때, 농지일 때, 농지일 때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고, 토지거래가 있을 때 허가서 안 넣습니다. 왜 안 넣겠어요? 자, 우리가요, 신탁은 무상입니다. 신탁은 뭐라고? 무상인데, 토지거래 허가는 뭐예요?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뭐를 수반하는?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에요. 그 무상허가가 맞죠? 안 맞습니다. 허가서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필은 가능하나 합필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지요. 그리고 제일 밑에 봅시다. 밑에 세 번째 줄.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과 동시에 한다. 맞지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줄 거예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옆 페이지 봐요. 신탁원부. 신탁원부 그 기록은 등기부로 본다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신탁원부는 뭐라고? 하나의 신탁원부예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예요? 매 부동산마다 무슨 신탁원부다? 별개의 신탁원부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구분금을 등기할게요.